1942년 6월 4일에서 7일까지 하와이 인근의 작은 산호섬 미드웨이 근방에서 벌어진 미 해군과 일본 해군의 사활을 건 해전은 2차 대전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일본 해군은 당시 가용할 수 있었던 4척의 모든 항공모함을 동원하여 미 해군의 기동력을 마비시킴으로써 태평양의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하려 하였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공습 이래로 일본의 목표는 미국을 최대한 압박하여 유리한 조건에서 강화협상 테이블을 차리는 것이었습니다. 애초에 태평양 전쟁은 상당 부분 미국이 일본의 경제와 자원 운용을 압박하자 이를 견디다 못한 일본이 마지못해 시작한 전쟁이었습니다. 게다가 일본 위정자들도 자신들의 10배에 달하는 경제력의 미국과 장기전을 치른다면 승산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먼저 공격한 쪽이 강화를 목표로 전쟁을 시작한다는 이런 어이없는 전제가 세워졌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미 해군의 도청부서는 일본 해군이 미드웨이를 타격하려 한다는 것을 암호 해독을 통해 파악했고 주력 항모 3척 등의 병력을 미드웨이 근처에 잠복시켜 놓고 일본군을 기다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일본 해군이 신나게 미드웨이를 공습하던 와중에 일본군 항모를 발견한 미 해군은 우왕좌왕하는 일본 해군에게 폭격기를 동원해 일본군의 모든 항공모함을 수장시키는 대승을 거둡니다. 이로 인해 일본군은 태평양에서 미 해군을 피해 도망다녀야 하는 신세가 되었고 일본 육군은 태평양의 여러 섬들에 숨어들어 진지를 구축한 후 자신들을 공격하는 미군을 물고 늘어지는 이른바 진상작전을 기획하게 됩니다. 일본군의 이 진상질은 이오지마와 오키나와에서 절정을 이루게 되고 진저리가 난 미군이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으로 응징한다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입니다. if 만약 역사에서 이랬다면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다른 방향의 역사를 상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만약 미 해군이 미드웨이를 공격한다는 일본군의 무전을 해독하지 못했고 그래서 삽질을 한 것이 일본군이 아니라 미군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1942년 6월의 승자가 미국이 아니라 일본이었다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942년 5월 말에서 6월 초에 걸쳐 미 해군은 일본 해군이 미드웨이를 공격할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알류산 열도 쪽으로 항공모함을 분산시켜버렸습니다. 6월 3일 미국은 미드웨이가 공격당한 것을 알게 되자 급하게 하와이에 남겨두었던 전함들로 항전을 시도하지만 일본 해군의 기세를 막아내지 못하고 대패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미드웨이를 점령한 일본 해군의 영향력은 방어망이 해제된 하와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적에게 태평양을 통제할 수 있는 중심지인 하와이를 내줄 수 없었던 미 해군 본대는 하와이를 구출하기 위해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하와이 근방에서 새로운 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와이 해전은 미드웨이에서의 싸움과는 달리 치열했습니다. 일본군은 일정 수준의 피해를 입으면서 항모 한 대를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일본 해군은 미 해군 태평양 함대에 비해 수적인 우위를 보인다는 점과 이미 하와이와 인근 섬을 모두 제압했다는 이점 등을 최대한 활용해 적의 항모 2척을 격심시키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에 이 태평양 함대는 패배를 수용하고 남은 항모 한 척과 함께 태평양을 빠져나가 샌프란시스코로 후퇴하였습니다. 일본 해군을 따라 하와이에 들어온 일본 육군은 곧바로 하와이를 직접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잘 알려진 대로 전통적으로 일본 육군과 해군은 적이나 다를 바가 없는 앙숙이었습니다. 서로의 진영에 첩자를 심어놓고 상대의 움직임을 관찰할 정도였으니 말이죠. 일본 해군의 성공에 질투심을 느낀 육군은 하와이를 육군이 직접 통치하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해군은 해군대로 하와이는 섬이기 때문에 해군이 통제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해군의 도움 없이는 태평양을 통제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하와이는 해군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되었고 미국 영토, 비록 섬이지만 본토에 해당하는 땅을 최초로 통치하는 영광이 해군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런 해군의 성공에 뒤질 수 없다는 목소리가 육군 본영에서 나오게 되고 육군은 해군으로 하여금 미국 서부 해안을 공격하게 하자고 주장하게 됩니다. 해군이 미 서부를 공격하면 해군을 따라가 육군이 상륙하여 전공을 세우자는 것이었습니다. 정신이 나간 주장이라는 반대 의견이
내각에서 쏟아져 나오지만 미쳐 돌아가는 당시 일본 육군의 폭주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일본의 총리 대신은 육군 출신 전쟁광 도조 히데키. 결국 내각은 육군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해군의 영웅으로 미드웨이와 하와이 공격을 지휘한 야마모토 이소로쿠는 하와이에서 진군을 멈추는 것이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육군을 다독여보지만 해군 혼자 공을 독차지하겠다는 것이냐 라는 육군의 공세와 큰 성공을 거둔 야마모토 이소로쿠를 견제하려는 해군 내부의 움직임이 맞물려 결국 미 서부 공격이 승인됩니다. 미 서부에 대한 공세는 최대한 빨라야 했습니다. 시간을 지체한다면 미 해군이 다시 군함을 건조하여 세력을 회복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따라서 공격은 1943년 1월로 결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공격 후보지는 샌프란시스코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미 서부 최대 항구임과 동시에 미 해군의 군함 건조기지가 자리한 곳이었습니다. 때문에 이곳에 타격을 준다면 미 태평양 함대 재건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점을 미군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었고 샌프란시스코 근처에는 전투기를 날려보낼 수 있는 비행장이 미 서부 도시 중에 가장 많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즉 샌프란시스코는 수비를 하는 미군 입장에서도 너무나 명백히 타겟이 될 도시였기 때문에 미국 역시 그만큼 예측과 방어가 쉽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결국 이런 점들 때문에 일본 해군은 로스앤젤레스를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LA는 당시 인구 150만의 대도시로 충분히 공격할 가치가 있는 도시였고 당시 미 해군의 전력으로는 샌프란시스코와 LA를 동시에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943년 1월 30일 새벽 마침내 일본 해군이 LA 해안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일본군은 우선 폭격기를 출격시켜 LA 근처의 군사시설을 폭격하여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미 공군이 급하게 출격해 저항에 나서고 이내 공중전 양상으로 전황이 전환됩니다. 하지만 미 전투기들은 수적 열세로 일본 해군에 큰 타격을 입히지 못하고 격추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투기들이 제공권을 장악하는 동안 일본 함정에서 발포가 시작되고 LA 시내는 아비규환의 혼돈에 빠져들게 됩니다. 많은 건물이 파괴되고 적지 않은 미국 민간인이 희생되었습니다. 미군의 저항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된 시점이 되자 해군을 따라 쫄래쫄래 배를 타고 따라온 일본 육군은 상륙을 시도하였습니다. LA를 지키던 미 육군과의 몇 시간의 시가전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LA에는 일본군의 깃발이 나부끼게 됩니다. 산발적인 저항을 하는 것보다는 병력을 모아 LA를 탈환하는 것이 낫다는 전략에 따라 미 육군이 철수한 결과였습니다. 물론 일본 해군은 LA 상륙작전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 본토 공격이라는 위대한 업적에 숟가락이라도 올리려는 일본 육군은 굳이 해군과 동행해서 미국을 점령하는 신용이라도 내고 사진 찍어야 했기에 이런 쇼에 가까운 상륙작전이 시도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일본 육군은 LA를 대략 사흘가량 점령한 후에 해군과 함께 태평양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단단히 준비를 하고 내려오는 미 해군 잔존병력과 땅으로부터 출격하는 공군의 연합부대와 정면 승부를 하게 되면 일본 측도 큰 피해를 입을 것이 명백했기 때문에 해군이 먼저 철수할 것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육군은 해군이 자신들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다며 철수를 거부하지만 철수 안 하면 너네만 버려놓고 가겠다는 해군 측의 최후 통첩에 굴복하여 병력을 추슬러서 후퇴시킵니다. 이렇게 짧은 일본의 미국 본토 점령은 막을 내렸습니다. 자, 이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미군은 어떤 방식으로 일본의 전략에 대응해 나갔을까요? 일본은 과연 태평양 전쟁에서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태평양 전쟁은 어떤 방식으로 종료되었을까요? 가상의 역사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if, 만약 역사에서 이랬다면의 다음 이야기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